안녕하세요. 돈벌자매 동생 버니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오늘 안에 여러분들 상품을 쿠팡에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올리기만 하면 절대 안 팔려요. 2026년 쿠팡에 바뀐 정책들을 잘 반영해서 쿠팡이 좋아하게 상품을 등록을 해야 잘 노출이 되고 잘 팔리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쿠팡 상품 등록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6년에는 바뀐 규정들이 꽤 있거든요. 모르고 등록하면 상품 노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반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껏 저희가 그래왔던 것처럼 유료급 강의를 핵심만 탁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듬성듬성 들으시면서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영상만 보시지 말고요. 꼭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영상만 보시고는 단돈 1만 원도 못 벌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떻게 등록해야 쿠팡이 좋아할지, 그래서 노출을 잘 시켜주고 쿠팡이 노출을 잡을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상품을 올릴 때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 메뉴를 보시면 복사 등록과 카탈로그 매칭하기가 있는데요. 복사 등록은 말 그대로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 있다면 이거를 복사해서 다시 등록하는 거고요. 카탈로그 매칭하기, 이거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에 내가 슬쩍 끼어들어서 파는 방식이에요. 자, 기생하는 거죠. 아이템 위너로 묶여서 최저가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추천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공들여 만든 상품을 누군가 똑같이 가져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잠깐 누가 잘 파는 거에 붙어서 잠깐 팔고 빠질 그럴 셀러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얘를 잘 팔리게 만들고 더 디벨롭 시키고 더 디벨롭 시켜서 많이 팔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장기적인 셀링을 하는 셀러여야 하니까 이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 매칭하기는 그냥 패스하고 바로 직접 등록할게요. 판매 방식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판매자 배송과 로켓 그로스 이렇게 있어요. 로켓 그로스, 즉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배송인 거죠. 자, 초보분들은 일단 윙만 체크하고 등록할게요. 왜냐면 처음부터 로켓 그로스까지 체크해서 등록을 하면요, 나중에 수정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판매자 배송으로 업로드를 하시고 로켓 그로스로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판매자 배송만 먼저 올려보고요. 근데 그 전에 또 윙이 뭐고 로켓 그로스가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면, 즉 판매자 배송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제품을 올리고 판매가 일어나면 우리가 제품을 보내고 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고객 CS까지 다 하고, 만약에 나중에 반품 환불이 있다면 이것까지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로켓 크로스는 우리가 제품을 올리고 쿠팡 창고에 입고만 해놓으면 CS에서부터 물류, 택배, 반품까지 모두 쿠팡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 상품명을 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2025년도 대비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인데요. 상품 등록을 하면은 맨 위에 브랜드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자, 여기에 브랜드명을 입력하면 쿠팡이 상표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이키 이렇게 치면 등록되어 있는 나이키 관련 브랜드가 뜨죠. 근데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돈벌자매 이런 뜨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브랜드 없음 또는 자체 제작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상품이 브랜드 있는 상품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쿠팡이 브랜드를 부여하는, 브랜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아까 나이키를 검색했던 것처럼 상표권이 등록된 브랜드는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선택을 가능해요. 아니면 상표권은 없지만 패키지나 박스에 그리고 제품에 로고가 있다면 로고 사진을 제출을 해서 브랜드로 쿠팡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이렇게 브랜드 없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없음을 누르면 왜 안 좋냐? 라는 건데요. 브랜드 없음을 누르면 상품명 앞에 비브랜드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붙게 돼요. 한번 화면을 볼게요. 우리가 검색을 하면 비브랜드 주방 전자레인지 선반, 비브랜드 면도기 이렇게 뜨는 거니까,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브랜드 있는 상품보다 비브랜드라는 게 약간 낯설고 별로 안 사고 싶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벌자매 핸드폰 거치대라고 등록을 하고 싶은데 돈벌자매라는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브랜드 핸드폰 거치대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상표 등록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초보시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중국 공장이나 사입처에 요청을 해가지고 패키지나 박스에 내 로고를 새겨달라고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쿠팡에 제출을 하면요,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제목에도 돈벌자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로고 이름이랑요, 입력한 브랜드명이 일치해야 돼요. 앞으로 쿠팡은 브랜드 있는 상품을 더 밀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상품명 정면란 위에 브랜드명을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점차 이렇게 규칙이 바뀌고 쿠팡이 지향하는 바가 바뀌면서 브랜드가 없는 상품은 등록하지 못하게 혹은 등록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또 저렴하게 상표를 등록하는 팁까지 담아놓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여기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상품명을 지어 볼게요. 노출 상품명을 지어야 하는데 이 백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노출 상품명을 잘 지어야 하는 게 고객한테 잘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쿠팡 상품명 작성 가이드를 위반하면 판매가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성 가이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쿠팡이 제시하는 작성 가이드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품명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상품명을 공백 포함 120자 내외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브랜드 상품 특징 조합으로 만들어주세요. 브랜드를 적고 상품 모델명, 그리고 상품의 유형과 특징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는데 브랜드명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는 공고 상태의 상품만 브랜드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표권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안 된다고 됐고요.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적는 것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인 표현이나 프로모션, 즉 할인, 세일, 최저가, 인기, 상품 증정 1+1 이런 거 상품명에 쓰시면 안 되고, 판매자 이름이나 판매자 정보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 당일 배송 이런 거 안 적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상품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느낌표를 적거나 별표를 적거나 이러한 특수 기호들 안 됩니다. 그리고 2세트, 3세트, 2개 이런 것도 안 되고 한국어로만 표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들어보니까 알 것 같은데 모르겠죠? 그리고 계속 헷갈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도록 상품명 짓는 공식을 딱 잡아드릴게요. 바로 5단어 구조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쿠팡이 로켓으로 판매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해서 제가 5단어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앞에 브랜드명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1~2개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 키워드 1~2개를 적게 되면 총 5단어 이내에 공백 포함 20에서 30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20에서 30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의 우리의 소비자들은 앱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잖아요. 그때 20에서 30자 정도가 가장 가독성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5단어 핵심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팔기로 한 핸드폰 거치대를 예시로 보면요, 돈벌자매 브랜드 접이식 핸드폰 거치대, 자, 핵심 키워드죠. 그리고 각도 조절이라는 보조 키워드를 적을 수 있어요. 혹은 돈벌자매 브랜드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핵심 키워드 무선 충전, 이런 보조 키워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핵심은요, 소비자가 딱 보고 이게 뭐다 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대체 키워드는 어디서 찾지? 내 머릿속에서 창작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모든 정답은 쿠팡에 다 있어요. 쿠팡에서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쿠팡에서요, 핸드폰 거치대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 검색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보면 이 밑으로 연관 검색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들을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다른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죠. 이렇게 찾은 자동 완성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들을 다 엑셀에 적으시고요. 아이템 스카우트 사이트를 통해서 각각의 키워드의 검색량을 적으세요. 그러면 메인 키워드와 보조 키워드를 알게 될 텐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개의 구조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적으시고, 핵심 키워드 적으시고, 그 다음 보조 키워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상품명은 간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키워드들은요, 가지고 계세요. 이따가 말씀드릴 태그라는 부분에 입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해 놓은 키워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품 제목을 정했다면 등록 상품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바로 판매자가 보는 그러한 상품명이에요. 고객들한테는 보이지 않고 우리한테만 보이는 거죠. 나중에 저희 상품이 많아지면요, 관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도매처명 그리고 상품 번호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서 내가 핸드폰 거치대를 구매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상품 번호가 34567이다 이러면 도매국 34567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발주 넣을 때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상품이 늘어났을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카테고리 선택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잘못된 카테고리에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상품은 노출되지 않아요. 즉, 노출 기회를 손실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카테고리는 뭘까? 이걸 모르시겠다 싶으면 내 상품과 가장 비슷한 경쟁 상품을요, 쿠팡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품 상페이지의 상단에 카테고리 경로가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볼게요. 아까 우리 봤던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이 상품을 저희가 판다고 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차량용품에 차량용 전자기기의 일반 거치대, 요게 이 상품의 제대로 된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내 상품 등록 옵션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량용 거치대까지 됐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판매 수수료도 볼 수 있고 상품의 카테고리에 맞는 옵션이 펼쳐지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옵션은요, 상품 카테고리마다 달라요. 우리가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맞게 옵션이 변경이 되는데 쿠팡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옵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류라고 하면 컬러, 사이즈 이런 옵션들이 나타날 거고, 농수산물이다 하면은 몇 킬로짜리 구성, 배추 몇 포기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옵션은 쿠팡이 정해준 거니까 이대로 맞추시면 돼요. 자, 우리 핸드폰 거치대 옵션을 예로 보면은 저는 수량은 하나만 팔 거고요. 색상이라는 옵션 값이 있어요. 저는 블랙과 화이트를 팔 거예요. 블랙, 추가, 화이트,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단에 이렇게 제가 설정한 옵션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격을 봐야 되는데 정상가와 판매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상가, 판매가가 뭐죠?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안 비슷하고, 그쵸? 자, 판매가는요, 실제 내가 진짜 고객한테 받은 판매 가격인 거고요. 정상가는 판매가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할인 전 가격처럼 보이게 설정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3만 원짜리인데요, 쿠팡 여기에서 15,000원에 팔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고객이 볼 때 할인 준 것처럼 보여지는 게 필요해요. 나는 정상가 판매가 이거 다 귀찮고 그냥 똑같이 적을래 해도 되는데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을 했는데 어떤 판매자는 할인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어떤 판매자는 할인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의 선택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가는 고정을 하시고 정상가는 조금 더 높여서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어서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판매자가 지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매출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쿠팡이 판매자가 설정한 그 가격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팔리는 가격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죠? 내가 이거 적어놓으면 쿠팡은 당연히 낮은 가격에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이거는 다 적어두시고 그렇다면 우리 좀 시각을 바꿔볼게요. 쿠팡에서 이러한 기능을 왜 만들었을까요? 셀러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럼 우리가 크게 내 마진의 출혈이 없는 선에서 이 기능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이 셀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진짜 잘 활용하는 셀러네? 그러면서 좀 점수를 높게 주겠죠? 그래서 팁을 드리면 여기에서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10원의 차이만 주면 되는 거죠. 핸드폰 거치대 3만 원짜리를요, 쿠팡에서만 27,000원에 파는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보일 때는 3,000원의 할인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겠죠? 그리고 판매자 가격 조정에는요, 딱 10원의 갭만 둘 거예요. 그러면 내 마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쿠팡에는 판매자 가격 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셀러로 인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 가격은 최고 가격보다 10원만 낮게 해주세요. 26,990원 하고 최고 가격은 27,000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어서 재고 수량을 적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재고를 입고하시는 게 아니고 도매처에서 구매해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적어주셔도 돼요. 999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고 수량을 9라고 해놓으면요,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에서는요, 품절 임박이라는 텍스트가 빨갛게 뜨게 돼요. 그러면 고객의 시선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9개로 입력하는 팁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켓크로스에 입고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재고 수량을 어떻게 해야 해? 라고 하실 텐데, 쿠팡크로스에는 저희가 입고하는 수량이 바로 재고 수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어서 그러면 상품 이미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썸네일이에요. 이 대표 이미지가 썸네일이고 이 추가 이미지가 썸네일 옆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렇게 옵션이 나눠져 있는 상품의 경우 옵션별로 사진을 다르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성품이 없는 물건이 연출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이렇게 썸네일을 나타낼 때는 화이트 배경에 80% 이상 가득 찬 이미지로 넣어주시는 게 쿠팡의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 이미지 9장이 있는데요. 이 9장은 최대한 꽉꽉 채워서 올려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요, 9장의 자리에는 상품의 특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자, 고객의 입장에서 볼게요. 쿠팡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모바일로 쇼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품을 검색을 해서 나오면 딱 클릭을 해요. 이렇게 돌려서 보는 습관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 이렇게 다시 상세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두 개의 상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상품은요, 썸네일 대표 이미지만 있고 이 9장이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품은 썸네일 이미지가 있고 들어가서 봤더니 9장의 이미지가 꽉꽉 차 있어요. 그러면 고객은 어떤 상품에 더 머물고 어떤 상품에 더 흥미를 가질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추가 이미지 부분에는 적어도 5장, 권장드리는 건 9장 꽉꽉 채워서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미지를 넣으셨으면 이어서 상세 설명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상세 페이지예요. 자, 이미지 등록을 누르셔서 이미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를 넣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게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강의에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무료 강의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상품 주요 정보를 넣으셔야 되는데 제조사와 상품 구성, 인증 정보 등을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 제조사에는요, 너무너무 솔직하게 내 상품에 진짜 제조사를 넣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보통의 진짜 제조사를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경쟁사가 그 제조사에 컨택해서 그 상품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브랜드명 플러스 OEM 또는 브랜드명, 협력사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리고 인증 정보는 인증 대상이신 경우에는 체크하시고 아닌 경우엔 대상 아님, 수입 여부, 병행 수입 아닌, 중고 상품 여부 확인, 미성년자 구매 가능, 인당 최대 구매 제한 수량 설정 안 함, 판매 기간도 설정 안 함,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대망의 검색어, 바로 이게 태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위 노출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왜 태그가 이렇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면요, 쿠팡은요 미국 회사라서요 태그 기반 검색 알고리즘을 써요. 자, 우리가 상품 명예에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은 그 키워드 이외에 상당히 많은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그에 있는 키워드로 고객이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을 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거치대라고 제목에는 썼지만 접이식 핸드폰 거치대, 하얀색 핸드폰 거치대, 여성용 핸드폰 거치대,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그런데 제목으로 쓸 수 없는 키워드, 그것들을 이 태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의 알고리즘이 고객들이 그러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을 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개를 입력을 하고 되어 있는데 꽉꽉 채워서 다 넣어주셔야 돼요. 나의 상상만으로, 나의 주관적인 견해만으로 쓰지 마시고, 아까 우리 제목 정할 때 키워드들 적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키워드들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검색 필터가 있어요. 검색 필터 이거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자, 이거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빠뜨리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요 필터를 걸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핸드폰 거치대를 살 건데 차량용을 살 건지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거 살 건지 이런 식으로 많은 옵션들을 필터를 걸어서 검색을 하는데 내 상품이 그 필터에 잡히려면요 이 검색 필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당 항목을 체크해 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그렇게 필터를 걸어서 검색해서 보는 고객들한테는 내 상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떤 필터를 체크해야 되나? 이렇게나 많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것들 체크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단에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랍박스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볼트 고정이다. 헤드 회전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직접 입력으로 가능 안 됨.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은 셀러보다 여러분들의 상품이 더 많은 고객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쿠팡이 이런 기능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쿠팡이 만든 이유는 다 있을 거니까요. 우리가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최대한 많이 쓰시고 이런 걸 쓰셔서 쿠팡한테 상품 등록 점수도 높게 받고 노출도도 높게 받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어서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보통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로 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배송 부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주 도서관 간 배송이 가능할지 아닐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택배사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약하신 택배사가 없으시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꼭 여기에 적은 택배사로 발송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선택하시고 배송은 대부분 일반 배송일 거예요. 신선 냉동이나 구매 대행 하시는 분 아니시면 90%가 일반 배송 하시면 되고 묶음 배송이 가능한지 배송비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쿠팡에서는 대부분 무료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료 배송을 하셔야 노출이 좀 잘 돼요. 그래서 상품 가격을 처음에 측정하실 때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고 소요일은요. 당일 출고가 가능하면 당일 출고를 하시고 만약에 출고하는데 며칠이 필요하다 하면 해당하는 일자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반품 교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반품 배송비를 어떻게 받을지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자, 반품 같은 경우는요. 반품지에 내 주소 또는 물류 대행지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초도 배송비와 반품 배송비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설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품을 올리는 기본이 다 된 거예요. 진짜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알려드렸고 그리고 쿠팡한테 등록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것들까지 다 했으니까요. 이렇게 올리시면 제대로 상품 등록한 겁니다. 자, 판매 요청 전에 마지막 체크해야 될 게 이미지 제대로 올렸는지, 태그 제대로 쳤는지, 브랜드 이름, 제품명, 검색 필터 체크했는지 잘 보시고 판매 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유료급 강의 다 풀었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꼭 따라 하셔서 상품까지 등록을 하셔야 우리 제품이 쿠팡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쿠팡이라는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고 모르시면 돌려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릴 테니까 꼭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사업자 등록부터 쿠팡 입점, 소싱, 상세 페이지까지 전부 다 올려뒀으니까요. 처음이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보고 따라오세요. 영상만 보시고 따라만 하신다면 상품 등록까지 완전 가능한 거예요. 아마 오늘 영상 따라서 상품 올리시면요. 팔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판매되시는 분들은 소식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모두들 쿠팡에서 부자 되세요.